안녕하세요. 리스펙스로저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만 해협 위기와 한국 안보 경제 영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대만 해협은 남의 전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 기능이 멈출 수 있는 체제 리스크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고서는 블룸버그 이코노미스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군사 독트린이나 그리고 산업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 시에 한국이 어떤 충격에 노출되는지를 통합적으로 평가한 문서를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 경제, 공급망을 한 묶음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대만 해협인가라고 제가 작성해봤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대만 해협은 지정학과 산업이 겹쳐진 초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만은 제1도련선의 핵심 축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과 중국에 있는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미국 방위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통제권이 흔들려 버리면 동아시아 해양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대만의 글로벌 반도체 허브입니다. TSMC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TSMC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공정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중 전쟁 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대만의 생산이 흔들리게 되면 전 세계 IT, 어떤 자동차, AI 산업이 동시에 멈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셋째는 현실적으로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은 어떤 긴장 고조나 형상 유지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압박이 상시화되면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죠. 넷째는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어도 수출 중심 경제와 그리고 해상, 물류 우정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 충격에 가장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블룸버그의 5대 시나리오를 분석해 봤습니다. 가능성과 충격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면전은 충격이 가장 크지만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실제로 가장 오래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건 긴장 고조인데요. 전면전이 없어도 군사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가 지연되고 그리고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장기화가 된다는 보는 겁니다. 전쟁이 나야만 위기가 아니라 긴장 자체가 경제를 갉아먹는 구조라는 의미이죠. 이번 페이지는 왜 이게 시스템 쇼크인가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반도체 공급망 붕괴인데요. 계속 얘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TSMC 이게 멈추게 돼버리면 대체적으로 생산 기지가 부족해서 바로 공급 쇼크가 올 겁니다. 이때에 따라서 물류 시스템이 당연히 마비가 될 것이고 대만 해협이 봉쇄가 되면 해양 무역로가 막혀버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동맥경화되듯이 막혀버릴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금융시장이 바로 이어서 쇼크로 다가오는데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의 선호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와 통화 가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 그 중국과 대만의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세계 GDP가 마이너스 9.6%가 내려간다고 블룸버그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국에게는 되게 좀 아픈 데이터로 좀 볼 수 있긴 한데 이 전면 충돌 시나리오에서 한국 GDP 감소 전망량이
마이너스 23.3%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주요국 중에 상위 타격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별로 반도체가 지금 마이너스 15.5%, 무역이 마이너스 6%, 스마트폰이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리고 해운 매출도 한국이 마이너스 43% 정도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거는 뭐냐면은, 그럼 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데,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될 수밖에 없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사작전 프레임인데요. 중국은 작전명이 A2AD라고 합니다. 이게 반적금 그리고 지역 거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제1도련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인데요. 결국은 이 장거리 정밀 타격으로서 항공모함 접근을 막고, 그리고 해경이라든지 민병대, 어떤 잠수함을 통해서 회색 지대를 봉쇄하는 것들. 여기서 위성을 요격시킨다든지 사이버 공격으로 해서 C4ISR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이에 맞서서 분산적으로 해양 작전이라는 DMO 작전이 있습니다. 분산해양 작전이죠. 이 작전을 펼치면서 어떤 전진 기지를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사이버를 포함해서 다영역 통합전을 돌파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해협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해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사이버, 전자전까지 확장된 다영역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떤 위기가 올까라고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주한미군 역할의 변화입니다. 대만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군들이 투사 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때 대한민국 군인들은 후방 병참의 허브로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도 서포트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변수인데요. 이 미군 전력이 분산돼 버리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도발할 수도 있고요. 또는 대만 위기를 나름대로 레버리지로 삼아서 우리나라와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투프론트 워럴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양면 전술이죠. 한국군 과제입니다.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고 독자적 대북 억제와 합동적으로 C4I, SR 현대화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은 선택적 개입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자동적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블룸버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현대전은 어떤 핵심이냐? 정보전과 인지전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그 CIA 보고서에도 보면은 어떤 걸 모집을 하고 있냐? 현재 공개 정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모집하냐면 유튜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러한 심리전을 방어하려는 수단이죠. 그래서 핵심은 세 가지인데,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군 내부 불만 세력을 통한 정보원 모집을 영상을 배포하고요. 다크웹 접속 방법들까지 상세 안내하는 것들을 이제 관리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지도부, 그리고 애국적 장교 프레임을 활용해서 결국은 군 내부의 심리적 균열 유도와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이런 CIA 요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다음, 충돌 이전에 의사결정 혼란을 유도하는 사전 전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내부 감시 비용을 증대시켜서 작전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좀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CIA에서 중국 공개 정보원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전과 인지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안보적으로 이런 인지전에 대한 방어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가짜 뉴스라든지 가짜 AI 뉴스를 통해서 확산되는 정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런 것들 사전에 교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이버와 심리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부 보안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고, 현재 연합체계에 대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 생산이 중단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어떤 서버가 붕괴되고,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기차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방산의 첨단 장비, 어떤 전자장비 기술들, 즉 전략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80에서 90%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위 고객사들이 TSMC 기업 가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가 폭락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 교통로 동맥경화로 제가 작성했는데, 대만 해협이 막혀버리게 되면 이 대한민국은 한국의 물류, 어떤 에너지를 동시에 압박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손해와 이익을 좀 넘어서 국가 기능에 좀 마비가 올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 취약성을 여기 있는 블룸버그에서 좀 분석한 게 있는데 한번 좀 보실게요. 총 네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수출 의존형 경제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재 공급망 구조. 세 번째는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이중 결속 상태로 계속 양쪽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부분. 다음은 해상 물류의 절대 의존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수입을 100%, 수출 물동량 99%가 해상으로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제는 위기가 오게 되면은 버티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요. 다음은 이제 실행 과제입니다. 이제 뭐 정책적 이제 부분인데요. 우선순위는 1번은 일단 경제 안보 거버넌스입니다. 컨트롤 타워를 상설화 시켜가지고 이런 어떤 통합 위기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이제 중국이랑 어떤 대만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전쟁이 아직 이러진 않았지만은 우선은 통합 위기관리 매뉴얼들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상 교통로를 방어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력을 어떻게 확충시킬 것인지, 연합 호송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량화시킨다는 것. 다음은 기술적 자립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 그 의존도를 이제 30%로 최대한 감축을 해놔야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혹여나 대만 해협이 위협을 받았을 때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타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력화와 비축입니다. 전쟁 지속 능력 목표를 60일로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군수랑 탄약 비축 목표가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2배인 60일로 지금 늘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주전, 사이버전 등을 사전에 고도화 시켜놔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연속성입니다. 기업의 어떤 듀얼 소싱, 그리고 업무 연속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미리 사전에 감지하고 연습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보니까 대만 해협의 이 위기는 중국과 대만 지역 분쟁이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는 구조적인 체제 리스크로 좀 볼 수 있겠고, 핵심은 뭐 전쟁이 나냐 안 나냐가 그것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기능 자체가 멈추지 않도록, 즉 회복 탄력성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준비할 것인지를 미리 우리 국방부는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행 로드맵도 여기서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90일 내에 즉각 진단을 통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이런 대만 해협 위협을 받았을 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놔서 어떻게 할 것인지 훈련을 정리화시키는 것들. 다음, 구조적인 체제 개선 완료입니다. 수입, 수출을 조정하고 소부장을 자립시키고 독자적으로 대북과 대중 억제력을 확보해야지만이 우리가 대만 해협이 위협을 받았을 때도 네트워크적인 전략적 유연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거 내용을 좀 보시고 아마 여러 가지 좀 아는 정보도 많으실 텐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저한테 또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스펙 소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